자, 이제 점유권은 이렇게 맛을 봤고요. 이제 소유권을 보겠습니다. 소유권 내용이 엄청 많은데 대충 이제 전체 유형만 살피는 거예요. 소유권으로 가겠습니다. 소유권의 의, 자,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소유자는 법이 인정하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권, 완전한 물건입니다. 완전 물건이고 뭐 별 내용은 없고요.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이라 되어 있으니까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권의 범위. 저건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토지라는 특별한 물건의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212조 바로 다음 조문에 있는데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가 지표면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 공중, 하, 지하도 토지인 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공중과 지하까지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무한정은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요. 그러면 상공 몇 미터까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느냐? 민법은 그렇게 객관적이고 해결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토지의 소유권의 힘은 공중과 지하에도 미쳐요. 여기까지 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높이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저기서 날아가죠. 잘 날아가죠. 다시 비행기가 이렇게 잘 날아가죠. 저기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갑이 대한항공을 찾아가서 내 딱 봤어. 정말 딱 내 땅 위를 나르던데 사용료 내, 공간 사용료를 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기는 자기 갑의 토지라고 볼 수 없죠. 이 정도 높이는. 저기는 아니고 이건 어떨까요? 이건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을 설치했고 아래쪽에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요 정도 높이는 갑의 토지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일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갑의 토지일까? 만약에 저게 범위 내라면 한전은 갑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거든. 사용료를 내야 되고. 저것도 아까 그 뭐 비행기 다루는 그쪽 공간처럼 범위 바뀌면 그냥 쓰면 되고. 저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땅을 샀어요. 갑이. 원래 땅 주인이 아니고. 사가지고 한 13년 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13년 차에 뭔가 권리의식이 갑자기 생겼는지 한전을 상대로 이거 내 땅이다 이 공간 13년 동안 봐줬더니 너무하네. 송전선 철거하라. 물권을 청구 행사네. 내 땅에서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 땅은 돌려달라. 그리고 당신들이 이만큼 내 땅을 이 13년 동안이나 돈 한 푼 안 주고 쓰는 바람에 나는 손해를 입었으니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달라. 돈도 달라. 라고 해서 싸웠던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했느냐. 송전선이 설치됐다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13년이 경과해서 송전선 철거 청구를 한 사안에서 한전이 이게 송항공의 당초에 애초부터 이 사람하고 전 주인인 시절부터 송전선을 설치할 때 적법하게 상공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 주인에게도. 따라서 이 송전선 설치는 설치할 당시부터 불법 점유라는 거예요. 이게 점유라는 것은 이 공간이 갑의 땅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불법 점유예요.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중약, 점유 뭐 그런 점들에 비춰볼 때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 청구하는 게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데 권리 남용이 아니래. 뭔 소리?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 행사네. 방해 제거 청구. 건물 철거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있고. 근데 물청과 손배청은 별개 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손해배상도 청구했더니 한전이 무슨 손해가 생겼다고 손해까지 말하냐. 여기 농사 짓고 있었거든, 갑은요. 밑에가 농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기 밑에 여기까지 무슨 벼가 자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좀 송전선을 깔았다고 해서 당시 무슨 손해를 입었냐고 이렇게 항변해서 또 싸웠는데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소유권 행사하면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중 부정 많이 있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부정은 긍정이죠. 장애를 받았다. 방해를 받았다. 저거는. 그렇다. 따라서 송전선의 가설로 인해서 이거 설치돼 가지고 구분지상권이라고 있어요. 일반 지상권 말고. 자, 일반 지상권을 취득하면 토지를 빌리면 토지를 소유자처럼 다 쓰는 거거든. 그게 일반 지상권이고, 구분 지상권은 토지를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일정한 높이, 상하 범위를 정해서 일정한 공간만 사용하는 걸 구분 지상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전이 정상적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렸다면 다 빌릴 필요는 없지. 요 정도 공간만 빌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취득하는 권리가 뭐라고요? 구분 지상권을 네가 정상적으로 네가 계약을 했더라면 줘야 될 시세에 따른 임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로가. 그만큼 13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 그게 손해 입은 거다. 갑이.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 이거지. 그래도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물청, 요거는 손배청. 전혀 별개의 권리니까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 이렇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 높이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는 거지. 자, 이와 관련돼서 책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보았던 내용이거든요. 봤던 내용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72페이지로 가보면은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이고, 소유권의 성질들이 뭐 쭉쭉 나오는데 아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항구성. 소유권은 영원한 권리예요. 항구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전세권, 지상권, 남의 토지를 빌리고 남의 부동산을 빌릴 때는 언제까지 빌려 쓰고 돌려주겠다는 존속기간이 나올 수 있는데, 소유권은 존속기간 개념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어요.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죠. 항구적 성질이 있고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무한정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까지 미친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한전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고, 그거 말고 그럼 토지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위에 있는 물건, 토지 아래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물건인가? 자, 한마디로 토지의 일부인가? 별개의 물건인가? 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X표가 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토지의 일부이다, 별개의 물건이다. 별개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저 X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토지 주인이 저 X표된 물건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건물은 언제나 우리 민법상 항상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야, 이거 내 땅에 함부로 지었으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없지. 그쵸?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어도 건물 자체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갑의 소유다, 을의 소유다. 을의 소유다. 다만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야, 건물 줘, 건물 날 줘 라고는 못하지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건물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게 뭐라고 했던가요? 농작물. 농작물.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어서 자라났어요. 농작물이 성숙했어요. 이게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농작물이 토지의 일부로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예요. 그렇죠? 일반 나무하고는 달리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 거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야, 이거 내 땅에 내 허락 없이 심은 거니까 다 내 거야. 이 파, 마늘, 고추 다 내 거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당장 뽑으시지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리고 손해배상 해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나무는 어떠냐? 토지 위에 나무는 세모인데 나무는 토지의 일부인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힘은 나무에 미친다 미치지 않다 원칙. 미친다. 토지의 일부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자기 땅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쓸 수 있지. 땅의 일부니까 흙 같은 거니까. 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나무도 건물처럼 별개가 될 수 있지. 근데 별개라고 공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시는 뭘 통해서 공시하면 되죠? 등기한 나무를 뭐라 그랬어? 임목. 임목은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 물건이에요. 별개 물건이니까 토지 소유권의 힘이 임목에는 미치지 않지. 그 다음에 임목 등기 안 하고 돌려깎기 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나무 껍데기 벗기고 성명을 뭐로 적는 거? 뭐지? 명인방법.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도 토지하고 별개다. 별개 물건이다. 별개로서.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요. 지하수는 동그라미네. 지하수는 토지입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자 토지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토지 지하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혹시 지하수가 25도씨를 넘어가면은 뭐라고 부르죠? 온천수. 온천수라고 별거 없다. 지하수다 그냥. 토지 소유자가 쓸 수 있다. 온천수만을 별도로 지배하는 온천권을 대한민국이 주장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독자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광물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다. 광물. 토지 소유자도 자기 토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는 없다.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하는 독점 지배권은 따로 무슨 권이 있더라? 광업권자가 독점 지배한다.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요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상린관계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린관계는 자,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를 볼게요. 상린관계는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요. 서로 상, 인접하다 할 때 인, 이웃 하다 할 때 인. 서로 인접한 관계. 그러니까 부동산 이야기인데 서로 인접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관계예요. 토지가 서로 인접되어 있어요. 여기가 경계선이거든. 건물도 인접해 있어요. 근접거리 있어요. 서로 이웃한 관계, 무슨 관계? 상린관계. 동산끼리는 얘기 안 하고요. 부동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강력한 권리인데 배타적 지배권인데 경계선 부분에서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것을 조율하는 거 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216조부터 244조에 30개 가까이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저 조문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해줘야 되고 뭐 권리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상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30개 가까이 조문을 다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공부할 수도 없고요. 한 10개 정도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입문 단계에서는 242조 242조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한 상린관계 주문인데 건물을 축조를 하면은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따로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선 부근에 건물을 지을 때 너무 바짝 붙여서 짓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적어도 얼마는 띄워달라는 건가요? 반 미터? 반 미터면 얼마? 50cm. 그러니까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기준으로 해서 경계로부터 50cm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 그러니까 자기 땅에 건물 지어도 자기 땅이라도 건물을 못 짓는 지역이 있다는 거지. 당연히 옆에 사람을 배려한 조항이겠죠, 이게? 너무 바짝 붙여서 지어버리면 여기 해가 이렇게 떠서 지는데 여기가 응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여자가 너무 바짝 지어버리면 여기서 발생한 소음이 다 들려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가 찾아와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여자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고. 다 들린 거지. 그냥 옆에서 다 들은 거지. 궁금해서 못 참아서.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고 일조권 침해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거리를 둬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바짝 붙여서 지었어요. 한 30cm만 띄워가지고. 그럼 이 규정 위반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접지 소유자는 이 여자 말하는 거죠.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위반을 했다는 게 경계를 넘어왔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 땅에다가 짓긴 지었는데 바짝 붙였다는 거죠. 50cm 이상 거리 안 두고. 그렇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건물 그렇게 짓는 법 아닙니다. 지을 때 찾아가서 구조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 야, 내 땅에 내가 건물 짓는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말로 참견이냐 라고 말하면 제가 참견할 권리가 있거든요. 242조에 라고 말해주면 돼요. 참견을 해야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도 마음을 곱게 써야 됩니다. 건물을 이렇게 바짝 붙여서 짓고 있다. 상관관계 위반했다는 것을 인지를 했으면 즉각적으로 가서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얘한테도 피해가 덜 가게 빨리 또 뭔가 변경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떤 계획이냐.
다 지으면 처거 청구해야지. 이렇게 다 기다렸다가. 아니면 굉장히 많이 지었을 때 처거 청구해야지. 타격감을 크게 느끼기 위해서 뭐 그렇게 심보를 고약하게 못 쓰게 돼 있어요. 자, 변경이나 처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어. 공사 시작하고 1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한 거야. 또는 우리나라 건물을 빨리 짓잖아요. 후딱 짓잖아요. 1년 안 지났는데 건물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변경 청구, 처거 청구 못하고 돈으로 해결해야 돼.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다 지어지고 나면. 또는 짓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버리면. 그 전에 청구해야 됩니다. 이런 걸 상린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거는 다 지어지고 나면 처거 못 시킨다? 이걸 또 들어가지고 또 막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이건 어때요? 이건 다른 사건 아닌가요? 잘 보세요. 이거요. 이거는 질이 다른 사건 아닌가요? 이거는 상린관계를 위반한 거고, 이거는요, 내 소유권을 도발한 거예요. 내 땅에 지은 거잖아. 저거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 땅에 내 허락 없이 건물 지으면 다 지어진 건물도 처거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거는 무슨 문제더라?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지 상린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상린관계는 이렇게 지었는데 너무 바짝 붙여서 지었을 때 이 이야기고, 근데 빨리빨리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다 지어버리면 처거 청구할 수 없다. 자기 땅에 다 지어. 그땐 돈을 달라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걸 상린관계라 하고, 근데 이런 조문들은 여러분들 이게 딱 보면 다 임의규정이에요. 이 수많은 조문들이 있는 서울성격가의 뭐 거의 다 대부분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자들의 주장이고, 몇 가지는 판례도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얘를 배려해서 이렇게 규정을 둔 거거든. 따라서 갑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을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건물을 새로 지을 건데 땅이 좁아서 이게 원래 민법상 반미터 거리를 두도록 돼 있는데 반미터까지 거리를 둘 수는 없네요. 제가 돈으로 좀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저기 40cm만 띄울게요. 30cm만 띄울게요. 좀 봐줘요. 라고 해서 소고기도 사주고, 그러면은 얘가 그래라 라고 하면 더 붙여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에서 뭐 시장, 군수, 구청장 그쪽으로 규제받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거기하고 별개 문제, 여기 민법 문제는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임의규정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이런 걸 상린관계라고 해요. 72페이지 한번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서로 인접했다. 상린,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권리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아까 전에 철거 청구권, 구조 변경 청구권 이런 것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독자적인 어떤 물권인 것은 아니고요. 독립된 물권이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이 경계선 부근에서 확대되는 모습이죠. 그냥 그 힘이 확대되는 그 일그러진 모습이지 별도로 무슨 상린권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법적 성격은 대체적으로 다 임의규정이고, 특히 242조 우리가 방금 봤던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할 때 반미터 거리 두어야 합니다라는 규정은 아예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임의규정이라고. 따라서 사전 인지 소유자가 양해가 있으면 반미터 거리를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상린관계는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토지를 소유자들만 써요? 전세권자도 써요?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도 쓸 수 있잖아요. 임차인도 쓸 수 있고 그들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자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도 이 조문들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요 규정들로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좀 정리되어 있는 것들 정도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해바뀌고 할 거예요. 지금 상린관계가 뭔지만 들어보셨던 거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 이 그림에서처럼 이게 지금 이쪽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을의 토지는 주의의 토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토지 어딘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위 맹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하건 안 하건 을은 적당한 곳을 통행할 권리가 생기는데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 뭐 그 내용들이 뭐 있어 쫙 나오는데 지금 안 해요.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걸 상린관계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 딱 봤던 건 이거예요. 밑에 있는 거.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
경계선 부근에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는 반 미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혹시 위반을 했다, 바짝 붙여서 지었다, 자기 땅에 지었다 하더라도 변경이나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거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더라. 착공 후 1년이 경과해버렸거나 아직 1년 안 됐지만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변경, 철거 청구 못하고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을 상능관계라고 부르고 우리는 더 배울 거다. 한참 많이 배울 거다. 해바뀌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소유권 취득 파트네요. 자, 소유권의 취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취득. 이게 13페이지, 이거 민법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이틀을 계속해서. 뭔가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원인, 요건이 갖추어졌을 테고, 요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가 법률행위, 또 다른 하나가 법률 규정. 차이는 뭐야? 둘의 차이는. 이 속에는 뭐가 들었다? 의사표시가 들어서 의사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아서 법에 정해진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다.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여기 제목이 뭡니까?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 취득, 소유권이, 내가 소유권이 없다가 생겼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원인이 뭔가 있겠지. 그 원인은 뭐 아니면 뭘 거다. 또 이틀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는 법률행위일 거고, 또 하나는 법률 규정일 거다. 법률행위라 하면 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계약.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가 있고 계약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가 있더라. 우리 조금 전에 배웠는데 이틀. 계약을 통한 소유권 취득은 186조에 따라서 뭘 해야지만 등기해야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같으면. 계약만 해놓고 등기 안 하면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187조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 예컨대 뭘 받았을 때? 상속받았을 때, 수용이 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경매 낙찰을 받았을 때, 건물 새로 지었을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그림을 좀 약식으로 표현하면 이거겠네. 이 그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면 주로 계약,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다 계약 아니거든. 의사표시 아니거든. 취득시효, 사실행위, 첨부 이런 법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여기를 안 배웁니다. 이제는 여기를 안 배우고 여기를 다루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를 실컷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나중에 물권법 끝나고 나면 계약법이라고 이 계약들을 또 다뤄요. 다시 또 다뤄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저건 됐고, 물권법 이 시간에는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절로 소유권이 생기는 뭔가 있어요.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겠지. 무엇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요거 3개 배울 건데 3개 정도. 그중에 취득시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득시효요. 취득시효. 아까 시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 지금 이거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점유가 오래되어서 소유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점유하고 소유는 서로 다른 거였죠? 내가 가지고 있다. 뭐예요? 둘 중에. 점유. 내 거다. 이거 뭐야? 소유예요. 근데 이게요,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닌 것도 내게 돼요. 이게 시효제도예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이무기가 용되는 거지. 이무기가 5천년 호수에 살다가 승천해서 용돼 버리는 건데, 그것처럼 점유도 오래 묵으면 소유가 되는 제도가 취득시효 제도인데 되게 오래 해야 돼요. 5천년까지는 아니고요. 5천년 아니고 부동산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을 점유해서, 남의 부동산 점유해서 내 것이 되려면 20년을 점유하거나 또는 10년을 점유하거나 두 종류가 있어요. 20년짜리 시효를 점유 취득 시효라고 부르고요. 10년짜리 시효를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그래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용도 많고. 점유 취득 시효. 근데 좀 이상하다. 내 게 아닌데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내게 된다고? 아니, 그게 그러면 되나? 근데 그렇게 하는 편이 법질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시효제도의 취지예요. 법질서를 안정화시키고 사회 평화를 유지하고, 또 이 시효제도는 입증곤란에 빠져있는 진정한 권리자, 소유자를 구제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요 포인트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담이죠. 담이면 경계겠지. 이 모습으로 오래 살았어, 애들이 이웃지간에. 근데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어요. 법적 경계, 토지 경계가 잘못 세워진 거예요. 담이.
경계가 여기였던 거죠. 이렇게 담 같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 현실의 경계라고 하거든요. 담, 울타리, 도랑, 철조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상에 나오는, 측량해 보면 나오는 경계를 법적 경계라고 하는데, 토지와 토지의 경계는 공부상의 토지 대장상 그런 공부상의 경계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담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담장으로 결정될 것 같으면 밤에 담을 밀어버리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 산 거죠, 얘들이 지금. 그때 담 세울 때 경계 측량 잘못해가지고 실수한 거야, 둘이. 그러면 이 색깔 먹인 이 땅 있죠?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진실은. 갑소유죠. 누가 써왔어, 지금까지? 써왔다, 이걸 뭐라 하죠? 법률용어로? 점유.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알게 된 거야, 얘들. 최근에 측량하다가. 둘 다 놀랐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213조, 그러니까 외우는 게 좋거든요. 213조를 빨리 외운 사람들은 제가 213조 언급할 때마다 그게 복습이 되어서 저건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계속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결국 8월 달에 가서도 213조 뭔데 그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213조 뭘까요? 소유물 반환 청구. 자, 토지의 소유자, 요 색깔 먹여놓은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를 뭐 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본문이에요. 213조 본문. 그러나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 단서까지 외우신 분은 좋은데, 그러나 이 점유자가 이 토지를 뭐 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가 없지, 얘가 지금. 무단점유자지, 지금. 무단점유. 맞나요? 그러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맞죠? 근데 토지만 돌려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 건물 보이세요? 건물이 그 갑의 땅에 침범돼 있는 거잖아. 이건 다 지었어도 처거시켜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다 지어져 있거든. 경계를 넘어온 거야. 거리를 안 둔 게 아니고 경계를 넘어왔잖아, 지금.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물청이잖아, 우리가 배운. 처거시켜버리는 거야, 이거. 아니, 토지 돌려주는 것도 그런데 이 건물 철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건물을 이만큼만 철거하면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자고 있으면 다 보이는데, 바깥에서. 그랬거나 말거나.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시끄러워질까요, 세상이? 시끄러워지죠. 심각하죠, 이거. 그래서, 그래도 그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처거시켜버리는 게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산 모습이 되게 오래되면, 그 되게 오래되는 게 몇 년일까, 기준이? 20년, 20년짜리. 이 모습으로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면, 법은 이렇게 판단한 거야. 이게 20년 동안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왔거든. 진실은 얘 땅인데, 얘 땅인 것처럼. 근데 거짓도 오래되면 진실보다 가치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점유를 했으면 이 점유를 소유로 인정해버리자, 그냥. 이게 시효제도거든요. 얘 거로 해버리자. 그럼 이 소유권 날아가는 거지, 얘가. 그럼 이거 청구 못하는 거지. 그게 낫다, 이거죠. 법치세 안정에. 이거를 지금 처거시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럼 얘도 지금 얘지만, 혹시 여기 전세권자 들어와 살고 있으면 걔도 쫓겨나야 됩니다, 지금. 이 건물 날아가는 이만큼. 혹시 은행이 여기다가 저당 잡아서 대출해주고 건물 이만큼 날아가면 이거 쓰레기 되는 거지. 경매 안 팔리는 물건 되는 거지. 제3자들에게도 사회 전체 피해를 많이 줘요, 안 줘요? 주고. 그럼 너는 어차피 여기까지가 네 땅인 줄 알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좀 분하겠지만 참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래된 점유라는 사실을 권리로 바꿔가지고 법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사회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시효제도의 취지예요. 자,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하겠다. 어? 야, 그게 어디냐? 그 땅 주인 땅 찾아줘야지. 아무리 20년이고 200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동의 못하겠다고 그러시던데, 질문해가지고. 저보고 어찌하라고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이거 싫으시면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바꾸세요. 없애버리세요, 시효제도.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다 유럽에서 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측면도 있는데, 됐고요. 그래서 20년짜리를 볼게요. 20년짜리 이름이 점유취득시효거든.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슬쩍 봤는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를 한 사람은, 자, 이렇게 20년 동안 저렇게 점유하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효 완성만으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점유취득시효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그 예외를 한번 제가, 유일한 예외가 바로 이거거든.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 우리 62페이지 공부할 때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취득하고 계약 없이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그럼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시효 완성하는 게. 계약이 아니지 이게.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죠. 그럼 이 룰에 따른다면 여기 따라 가지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 이게 등기 없이도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근데 저거 왜 등기하라고 돼 있지? 이거 뭐지?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뭐가 아니고 예외예요. 그냥 가볍게. 예외 하나야. 많지도 않은 딱 하나 예외예요. 제 2페이지 제 밑에 이게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인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 예외로 알아두시면 되죠. 가볍게. 그리고 이제 이 조문을 분석해야 되는데 조문은 달랑 두 줄로 아주 가벼워 보이지만 심각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74, 75 앞바닥 넘겨보시면 양바닥 가득히 있죠. 여러분들. 그 양쪽 바닥 가득히 있는 게 점유취득시효 얘기거든. 근데 이 책은 워낙 축약된 책이기 때문에 양바닥 가득하게 저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예요. 저 안에 많은 판례들이 있거든요. 저 판례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느냐. 저기 양바닥에 있는 저 깨알 같은 글들을 물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하게 되면 체계가 안 서서 다 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점유취득시효로 사고하는 방식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사고의 틀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73페이지 나와 있는 이 그림이거든요. 약간 왁구예요. 왁구. 이 틀 속에 넣어서 이해하면요. 저 많은 판례들이 뭔가 유기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그 있거든요. 요거를 볼 거예요. 요거를 볼 건데 요거를 제가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가지고 PPT로 조금 그려드릴게요.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자, 두 개의 세상이 흘러갈 거예요. 지금부터 두 개의 시간의 흐름이에요. 저쪽에 이렇게 과거에서 이쪽으로 시간이 흘러와요. 사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위쪽 세 개는요 등기부예요. 아래쪽은요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등기부의 소유자하고 실제로 이 땅을 점유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거지. 사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점유를 시작하는 거야. 점유의 시작.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다시 등기해서요. 자, 첫 번째 1번 사건이 뭐냐면은요. 이거 한번 그림을 읽어보내면 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점유를 시작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누구 땅인데? 갑의 땅인데 누가 점유를 시작했다고? 을이. 점유를 시작한 데는 원인이 분명히 있겠지. 예를 들면 샀다든지 빌렸다든지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투고 있어요. 얘하고 얘가 다투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과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현재는 여기거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가 20년이기 때문에 또 한 10년 더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점유를 시작한 원인이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시효를 주장하는 건데 아무튼 점유를 시작했어요. 점유를 시작해가지고 취득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는 데까지 20년을 점유해야 돼. 20년 점유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점유했다고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20년 점유를 세 가지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뭐예요? 뭐라고 했죠? 소유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자주 점유. 그러니까 점유의 태양 모습이 세 가지가 요구되는 거야. 자주, 평온, 공연. 혹시 20년 했어도 타주 점유를 했다? 폭력적으로 점유를 했다? 은비, 몰래 점유했다? 꽝입니다. 시효 완성 안 됩니다. 저 세 가지 점유로 점유를 해야 되고 근데 저것들은 다 추정이 돼요. 아까 전에 점유의 태양에서 이런 모습들은 점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왔겠지라고 뭐 해주는 거다 이거를 추정해주기 때문에 뭐 증명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다. 을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효가 완성되었어요. 자, 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효를 완성한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돼요. 시효가 완성되면 등기해달라고 할 권리.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무슨 청구권에는 두 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채청, 하나는 물청.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도 있는데 요 놈의 속성은요. 채권이에요. 채권적인 청구권이야.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이 되려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현재 물권자만 행사하는 권리야. 현재 소유자, 현재 저당권자, 현재 전세권자. 현재 물권자가 물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게 물청인데 얘는 아직은 소유권자이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물권이 없다 얘한테 이 토지에 대한. 물권이 없으면 물청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청구권은 물청이다 채청이다. 채청이다. 채권적 권리다. 이게 물권적 권리인지 채권적 권리인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물청이면 절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채청이면요. 채권적 상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거든. 이건 채청이어서 채무자가 정해져 있어요. 채무자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 갑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갑 아니고 어떻게 외우시느냐. 여기가 어느 지점이죠? 여기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한번 해보세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 사람이 채무자인 거야.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는 점유를 시작하고 20년이 되던 해의 그때 소유자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자도 갑이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도 갑이니 같으니 무슨 뭐죠 이게? 20년 동안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등기 청구하면 돼요. 근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병이면 어떨까 이거죠. 자,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병이라는 것은 요 20년 사이 어디선가 자기들끼리 뭐 매매를 했다든지 해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쵸? 이럴 때요. 이럴 때 병을 상대로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전에 요거는 채권이고 요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라고 했죠? 말해보세요. 다시 한번 문장으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그럼 얘가 채무자인 거야. 얘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돼요. 정이면요. 정한테 등기 청구하면 되고요. 무면요. 기면 기한테 하면 되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시효가 진행 중이라 그래요. 여기는 시효 완성이니까 이 이후는 시효 완성 후라고 부르고 여기는 시효 진행 중이라고 얘기해요. 20년 아직 안 됐을 때 진행 중.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정으로 기로 무로 맡기는 것은 시효 진행을 막는다 막지 않는다? 막지 않아. 방해하지 않아. 그래서 기면 무면 무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면 무를 상대로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억울하겠네. 나 어제 샀는데 어제 사고 오늘 시효 완성되면 오늘부로 내가 채무자 돼버리는 거지. 소유권 산 기념으로 넘겨줘야 될 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중간에 미리 바꾸면 좀 헷갈리니까 안 바뀌었다 칠게요. 안 바뀌었으면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바뀌었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바뀌었다 치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얘한테 등기 청구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채권은 계약으로 보통 많이 생깁니다. 계약으로. 자, 이런 등기 청구권은 얘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 생기거든요. 얘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이 되어서 매매 계약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거든. 자, 자기들이 계약을 했다면 채권을 내가 취득했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내가 채무자가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채권을 빨리빨리 행사를 할 건데 지금 문제는 이 등기 청구권은 계약을 통해 생긴 것이다, 아니다? 계약에 의해서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뭔 특징이 있냐면 내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인데 지들이 모릅니다. 자기들이 채권자 채무자 관계로 들어갔다는 걸 자기들이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안 해요, 얘가. 안 하고 점유를 계속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시효 완성 이후에. 이게 이해되시나?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15분인데 1시 15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어딘가 뒤져보면 요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시효가 완성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자,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순간 칼같이 20년일까 더 됐을까? 더 됐겠지, 점유기간은. 근데 20년이면 등기할 수 있는데 왜 더 그러고 안 하고 있을까? 모르니까. 자기가 시효 완성한지 모른다니까. 이게 담이 잘못 세워진 상태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채권이 있어도 채권자가 채권 행사하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점유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지. 시효 완성 이후에도. 요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10년 더 잡아볼게요. 시효 완성하고도 10년이 또 지났어. 그럼 총 점유 기간이 몇 년이에요? 30년. 이제 어떤 게 계기가 되어서 내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취득한 채권을 이제 와서 행사를 하는 거야. 등기청구 행사를. 자, 이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누군데? 갑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 그림의 갑이네. 그 갑이 지금도 소유자면 등기초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제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였으니까. 근데 이게 병일 수 있잖아요. 이게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 달라진 거네 지금. 그럴 수 있죠. 자기 점유는 여기 하고 있어도 자기들이 계약해가지고 등기등기가 소유자 달라지게 되면 얘한테는 행사할 수 없다. 왜? 이거는 채권이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거지 제3자에게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한테 등기해달라는 말은 얘한테 돈 꿔주고 얘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격이에요. 안 될 말이지. 그러니까 채권을 이해하신다면. 아시겠어요? 얘한테 등기조건 행사 못해요. 행사 못하는 거지. 이걸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걸 나가리라고 합니다. 나가리. 시효 나가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효 제도는 우리가 또 그냥 고정관념에 야 20년 말고 한 오래 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아니네 보니까. 지금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알파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변경되는 순간 나가리라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20년 하고 하루 지난 거예요, 그냥. 그 하루 사이에 소유자 바뀔 일은 별로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다. No problem.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big problem이에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행사 불가해요. 괜히 여기 벌집 수준 났다가 역으로 뺏겨요, 이 토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또 배우기로 하고. 안 받겠다 칠게요, 그냥. 계속 갑이야, 그냥. 그러면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했어. 등기해달라고 했거든요.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자,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사이좋게 가서 등기소에 공동신청해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가 협력할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 안 해줄 거야? 거의 대부분 소송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서 시효 완성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거는 거야. 그래서 판사님 저 시효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승소 판결이 딱 떨어지면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해줘라. 이행 판결이 선고돼요. 그 확정 판결 들고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승소 확정 판결 딱 거머쥐면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 판결 첨부해가지고. 그러면 등기를 하는 거죠. 강제로. 얘하고 한판 전쟁을 치르고.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근데 이 소유권 취득이 등기를 오늘 했다고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247조.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시작한 시점으로 뭐 한다? 저기서 소유자 되는 거야. 저기서. 내가 제일 처음 이 점유를 시작한 이 시점부터 아예 내 땅이었던 것으로 인정해버려요. 이게 시효 제도가 오래된 사실을 권리로 승화시켜 준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때부터 소유자처럼 보였지.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이 시점부터 소유권을 인정해버리는 거야. 소고표가 있다는 겁니다. 취득시효에는. 소고표 있어요. 이 소고표가 없으면 시효 취득하는 것도 좋은 일도 아니야. 이게 소고표가 만약에 없고 이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소유자 된다면 얘가 이렇게 주장하겠지? 야, 그래 내가 축하한다. 너 등기 가져가라. 근데 너 30년 동안 내 땅 쓴 거잖아. 돈 한 푼 안 주고. 이거 계산하자. 계산. 부당이득 반환. 임료로 계산해서 30년치 지료를 줘야 된다고. 차라리 사는 게 낫겠네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사실을 권리로 승화시키려면 이때부터 얘가 소유자였던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결국 얘가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하게 되면 자기 땅을 이만큼 쓴 꼴이에요. 따라서 이 소유자에게 요 30년치의 임료를 지료를 계산해서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불법 점유도 아니야. 손해배상의 일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공짜 취득이라는 거지. 돈 안 들고. 소고표 때문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마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전 등기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것은요.
승계취득이죠. 근데 이거는 원시취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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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전은 이게 중복 등기를 막기 위해서 등기 실무상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이지. 자, 이게 만약에 얘 둘이서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진짜 승계취득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사실, 점유라는 사실을 권리로 승화시켜서 새 소유권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등기의 방식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전이다, 이전이 아니다? 이전 아니야. 원시취득이에요. 자, 승계취득과 이전의 원시취득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승계되는 거라면 권리가 승계되는 거라면 이 권리 취득이 약간 신상이에요, 중고예요? 중고죠. 중고니까 이 권리에 기스나 있으면, 흠집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오는 게 승계취득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을 때 혹시 이 토지에 저당권도 있었고 가등기 가압류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기스나 있었어. 저걸 내가 매수해서 승계취득하면 이 기스들이 그대로 따라온다고.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가 다 따라와서 나중에 좀 하여튼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새 소유권 발생 현상이에요. 따라서 이게 등기를 마치게 되면 1, 2 구간 사이에 시효 진행 중에 생겼던 저 제3자의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싹 다 없어집니다. 새 소유권 생깁니다. 나중에 더 배워오시면 2, 3 구간 사이에 생겼던 저당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건 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또 더 배우시게 되고. 아무튼 대체적으로 이런 틀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시효예요, 시효. 이 틀을 가지고 시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빠른 속도로 한번 돌려드릴게요. 보세요. 시효 제도가 어떤 거냐면은 사건이 두 개가 흐른다니까요. 시간이 두 개의 흐름이 가요. 위에는 등기, 밑에는 점유. 그리고 사건은 세 개. 점유 시작, 시효 완성, 등기.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를 시작했어. 뭔 일인지. 20년을 점유했지. 세 가지 모습으로 자주, 평원, 공연. 시효 완성되었지. 그것만으로 소유자 되지 않고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 청권이 생기는 거지. 이 성질은 채권이에요, 채권. 채무자는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예요. 밖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면 되고 안 밖에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하면 되고. 근데 이게 자기들이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 자기들이 몰라서 점유름을 계속 하는 거지. 등기도 안 하고. 그러다 이제 알게 된 거야. 한 10년 차에. 그래가지고 등기청권 행사를 하면 이때 소유자하고 이때 소유자가 같아야지 된다고. 이게 다르면 나가리라고. 이게 같으면 등기청권 행사하지. 전쟁을 한판 치르고 등기청권 행사해가지고 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는데 소급표가 있어서 이때 소유권 취득하는 소급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할 일이 없어요. 내 거야. 그냥 처음부터 내 거였어. 그리고 원시취득이어서 여기 생겼던 제한들,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싹 다 없어진다. 이게 시효제도 기본 왁구라고요. 아시겠죠? 요 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건데, 자, 74에서 75 한번 보겠습니다. 74. 자,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객체, 대상인데요. 자, 이게 토지를 한 필지를 통으로 다 점유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이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까 봤던 그 모습. 현실에 경계하고 현실에 담하고 법적 경계가 불일치했어요. 이 빗금친 부분은 보니까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 점유를 해온 거죠. 자기 땅인 줄 알고. 그럼 토지 전부를 아니면 토지 일부를. 다음 이쪽 편은 한 필의 토지의 일부지 않습니까? 일부를 20년 동안 점유해서 시효를 완성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겠지. 그러니까 시효는요. 이웃지간에 담 잘못 세워서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은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징표, 담, 울타리, 도랑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계속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를 점유를 할 수 있지만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인정 안 되거든요. 나중에 등기할 때 저 토지를 분필해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 점유는 세 가지 모습 외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자주, 평온, 공연 이렇게. 근데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법적으로 추정해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갔을 때 점유자가 시효를 완성했다 주장하는 점유자가 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증명할 책임이 없고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죠. 반대 사실을. 반대 사실 한번 불러볼까? 자주의 반대 사실은 뭘까요? 타주. 평온의 반대 사실은 폭력 내지 강폭.
공인의 반대 사실은 은비. 이렇게 점유했어요. 판사님 얘는. 그래서 얘는 시효 완성 못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간접 점유도 배웠는데요. 토지의 이 점유취득시 완성할 때 이게 꼭 내가 직접 점유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 점유도 점유거든, 엄연히. 그럼 한 10년은 내가 직접 토지를 썼고 나머지 10년은 임대를 준 거야. 임대를 줘도 임대인으로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시죠? 무슨 점유인데 그죠? 간접 점유. 이거 가지고도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로도 시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년 동안 계속해서 점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다? 등기. 이게 187조의 유일한 예외다. 법률의 규정이나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187조인데 얘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얘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일한 예외. 효과는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것은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 아니다. 원시취득이어서 원래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깨끗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다. 원래 소유권에 존재하고 있던 제한이나 하자,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해버린다? 소멸한다. 근데 이거는 1, 2 구간 사이예요. 1하고 2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시효 진행 중. 여기 생겼던 것들은 없어지는데 나중에 더 배워보시면 시효 완성 후에 생겼던 저당권은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급표 있어요. 소급표가 있어서 점유를 시작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동안 내 땅 쓴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진정한 소유자, 소유권을 잃어버릴 그 사람에게 뭐 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도 없고 손해배상할 일도 없다. 요까지가 기본 틀. 나머지는 또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